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오늘도 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활은 엄청 무겁다. 얼만큼? 청룡 언월도만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손모양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왜? 장비 관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룡 언월도를 준비했어요. 제가 활을 엄청 잘 잡죠. 헤드도 있고 활털도 있고 여기 손잡이도 있네요. 자, 활처럼 잡을게요. 어떻게 되나?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 이렇게 엄지도 막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막 모차르트를 하고 막 하이든을 할 수 있냐, 활을 딱 잡을 수 있냐?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안 잡아서 그래요. 힘 빼라, 힘 빼라. 자, 이해하시죠? 활은 엄청 무겁다. 무거우니까는 누를 필요가 없겠죠? 줄에 올려만 놔도 무거우니까 짓눌리니까는 사람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자, 손이 이렇게 되는데 청룡 언월도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손님이 세니까는 이 무게를 드는 거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힘 빼라. 놓으면 돼요. 줄이에다가 놓으면 돼. 엄청 무거우니까 잡을 필요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뭐 타고났던지 훈련을 해서 장비 관우만큼 힘이 세지던지 아니면은 애기들처럼 줄에다가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 놨는데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놨으면은 힘을 빼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놨더니 소리가 안 나는데요? 소리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혼나요. 엄마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옆집 순이는 잡자마자 소리가 저렇게 잘 나는데 왜 우리 애는 소리가 안 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걸까요? 못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걸까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버리는 거는 희한한 거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면 희한하게 잘하게 되는 거죠. 못해야 된다. 현악기니까 첼로인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현악기는 그렇게 우스운 악기, 만만한 악기가 아니에요. 소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악기도 소리가 안 나죠? 단소 처음에 보면 소리가 안 나요. 뭐, 정말, 운 좋은 학생들 아니면은, 소리가 안 나요. 단소 안 나듯이. 그럼 단소가 부는 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돼서 못 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각도가 안 맞을 뿐이죠. 각도.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계속 희한하게 되는 거, 후 해서 뿌 나는 각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100점이야. 자연스러운 동작에 힘 빼라니까 힘 빼는 게 맞으니까 안 나는 게 맞지. 각도가 단소처럼 계속 불다가 각도 맞추다 보면은 나듯이 각도. 그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힘의 방향. 각도다. 각도. 힘이 아니라 힘의 크기가 아니라 각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대가들이 그렇게 작으면서도 모든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간 소리를 내는 게 각도에서 나오는 예리함. 물을 자를 건지 회를 뜰 건지 용도가 다 다르고 그 세포를 파괴하는 그 미세함 다르듯이 단소 자칫 잘못하면 소리 안 나듯이 국악 대단합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하시는 분들이랑 많은 연주를 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이제 배움을 가질 수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퓨전 국악 앙상블 팀, 저기 앙상블 신하위, 뭐 국립국악원의 해금 수석 선생님 김준희 선생님, 우리나라 가야금 얼마 전에 대서전놀이 대상을 받으신 뭐 이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랑 제가 연주를 껴서 해본 이런 귀중한 경험이 있는데, 또 이 살다가 국악하시는 분들 최고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꽹가리 있죠, 꽹가리. 우리는 꽹가리면 쨍쨍쨍쨍쨍쨍 막 깽깽깽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가급이나 제대로 연주하시는 분들을 소리를 들으면은 깽깽깽 이렇게 나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 악기를 해서 때리면은 깽깽깽 소리 나는데, 그분들이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연주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공공, 꽹가리가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이러고 나요. 소리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얘도 소리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스치는 겁니다. 바람보다 조금 더 질량과 마찰이 큰 활터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바람입니다. 입자가 다를 뿐이지 바람과 똑같이 각도, 바람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각도, 각도로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엄청 무겁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를 필요가 없다 인정하고, 아이고 무거워, 놔버린다. 줄에다가 놔버린다. 됐죠? 그럼 손 모양이 상관없어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안 잡아도 돼요. 바람을 잡을 수 없죠. 바람은 잡을 수 없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또 이게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도 중요하고 마찰도 중요한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존재 에너지. 활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있다.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 이러면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허하지 않냐고요? 연습해야지. 이 화함이 증폭되면 어떻게 되냐? 압축이 됩니다. 내가 힘으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허한 울림이 증폭이 되다가 한계가 되면은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이만하게 응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가분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허함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경계까지 몰아붙여서 다시 응축을 시킨다. 내가 응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응축이 된다. 존재하기 때문에, 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커지면 응축이 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모으는 게 아니라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버리고, 끈 하나 갖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소리 다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도와 후 나는 그 타이밍을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는. 좀 크게 내려. 이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공명이랑 소리랑 좀 구분을, 같은 뜻이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서양의 발성과 이런 국악기의 소리, 공명과 울림, 어떤 그냥 진동의 어떤 음색,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가지 말고 힘을 빼고 이게 맞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는
희한한 거다. 안 나는 게 맞고, 단소 소리 안 나듯이 안 나는 게 맞고, 각도가 맞으면, 그리고 바람의 양이 많아지면, 단계가 낮은 건데, 단계가 낮다고, 에이! 하고, 무리를 해버리면은 계속 희한하게 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야 된다. 특히 현악기 같은 경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을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무거우니까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은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재밌고, 말 그대로, 스피너 돌리듯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피너 한참 유행했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계속 돌리고 있잖아. 누가 더 세게 돌려. 돌리고 있듯이,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활은 엄청 무겁다. 들기가 무거우니까 놓는다. 놓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미끄러지지 않냐고요? 그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그냥 송진 바르잖아요. 송진 바르고 이게 뭐 비닐로 쓰는 게 아니라 비닐 쓰는 게 아니라 활터를 쓰는 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잡고서 이걸 위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거 엄청 재밌는 건데 활이 이렇게 통통통통 튀어요. 마찰 때문에 정지를 하면서 튀겨도 튀지 않으면 멈춰 있겠죠. 그리고 튀면은 이거 어릴 때 누가 더 오래 하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누가 더 오래 튀기고 있나? 딱 요만큼 힘 빼고 하는 거예요. 그 활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소리가 안 난다 뿐이고 이게 맞고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기보다 이런 소리 쓸 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돼야 된다.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팡팡팡팡 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던지 아니면 이제 조금 타협을 봐서 근데 이게 싫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힘을 빼라, 무게를 실어라, 화를 더 써라, 너는 소리를 듣니 안 듣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게 막다라는 시작으로 다듬어 나가는 걸로 바꿔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수준을 높여 나가는 걸로 연습 방법을 잡으면 좋은데 그쵸, 빨리 소리 내야 되는데 빨리 소리 내고 빨리 콕 다듬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싶지만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해. 10분만 이러고 있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딴 데서 지금 장르를 바꿔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죠. 뭐 헤비 메탈을 하든지 락을 하든지 데스 메탈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클래식의 발성, 성악가의 목소리가 무조건 임연웅 테크닉이니까 제 맘대로 말할게요. 첼로 테크닉이 아니니까 성악가의 발성, 조수미 선생님의 발성, 테너들의 발성, 뭐 이런 거 있죠. 해보자, 뭐 이렇게 막 이러는 거. 해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활은 엄청 무겁다. 잡고 있지 말고, 아까 청령 언어도 들었듯이, 아이 무거워, 아이 무거워.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놔버리면 된다. 놔버리면 어떤 손 모양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힘 방향이 좀 달라져요. 힘 방향이 달라진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